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아이를 둔 30대 귀여운 여성입니다. 20대 후반 비교적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한 저는 벌써 7년째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요. 제 남편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제가 시집을 잘 갔다며 남편 복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의 직업이 바로 성형외과 의사이거든요.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은 되기 쉽지 않고 되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된 직업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대단하게 생각했던 저희 남편은 소위 말하는 계룡남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혼자 두 자식을 키워야 하는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남편은 타고난 머리로 열심히 공부하여 스스로 노력으로 의사가 되었거든요. 돈 있는 집에서도 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꿈을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이루었으니 더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좋은 머리로 어릴 적부터 공부 잘하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꿈이자 희망이었답니다. 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아들을 위해 시어머니와 밑에 동생인 시누이는 모든 걸 희생했죠. 게다가 시누이는 잘난 오빠에 가려져 대학도 못 들어갔으니 나름 서러움이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새 가족이 참 화목해 보이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시어머니와 그런 오빠를 존경하는 시누이에 남편은 가족들을 끔찍이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의사가 되어 성공한 남편은 레지던트를 밟던 중 선자리에서 나와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편도 제게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겨우 20대 어린 나이에 아직은 철없던 저는 잘나고 멋진 남편에게 반하여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사 남편과 결혼을 하며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가 될 줄 알았어요. 물론 실제로도 많이 행복했었죠. 연상인 남편은 늘 제게 다정하고 친절했고 남들은 의사인 제 남편을 부러워했거든요. 게다가 저희 친정에도 얼마나 잘하는지 외동딸을 키우시던 저희 친정 부모님은 마치 아들이 생긴 것 같다며 무척 좋아하시고 그만큼 저희 남편에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전공의를 따자마자 개인 병원을 차릴 수 있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계룡남인 남편은 이른 나이에 개인 병원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을 차리게 되며 저는 졸지에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게 되었네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그런 남편만큼 시댁에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며 가정주부가 된 제가 바쁜 남편 대신 시어머니를 챙겨드려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는 귀한 며느리 상할까봐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시누이도 오빠를 닮았는지 참 착해서 제게는 친동생 같은 존재이기도 했죠. 어머니, 현주야, 저 왔어요. 새언니 왔어? 언니 보고 싶었어. 나도 현주 보고 싶었어. 아이고, 너는 새언니한테 자꾸 반말을 하고 그래. 왜, 언니랑 나랑 말 놓고 친자매처럼 지내기로 했는데, 그치 언니? 맞아요, 어머니. 제가 말 편하게 하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네가 윗사람인데 현주 제가 너무 버릇없이 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아니에요. 저는 아가씨랑 이렇게 지내는 거 너무 좋은걸요? 저 외동으로 자라서 늘 동생이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이런 귀여운 동생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댁과 자주 보며 가까이 지내다 보니 시누이와 가까워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친자매처럼 말도 편하게 하며 스스럼 없이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대단한 남편의 친가족 같은 시댁까지 저는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인생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저희의 결혼 생활이 5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친정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며 저는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어요. 부모님은 오랜 세월을 열심히 사업을 꾸려 오셨는데 그런 사업이 점점 기울더니 친정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말았거든요. 부모님은 가지고 계시던 건물이며 땅을 팔아 어떻게든 다시 사업을 일으켜보려 하셨지만 한번 어려워진 사업이 일어서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여유가 있었던 덕분인지 아주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처지는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걱정 없이 지내시던 부모님이 남들 앞에서 아쉬운 소리 하시며 돈 걱정을 하셔야 한다는 게 딸인 제 입장에서는 걱정스럽고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는 평생을 고생 모르고 지내신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가정부를 두고 지내던 100평 저택을 떠나 새를 들어 살게 되신 게 큰 충격인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있던 재산을 거의 처분해서 전셋집 하나 겨우 얻으신 부모님을 보며 저는 어떻게든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남편 두고 아이나 키우며 지내던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남편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저희 친정에서 받은 것도 많고 워낙 잘하던 사위였으니 저는 남편이 당연히 저희 부모님을 도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병원 개원할 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수억의 도움을 받았었기에 도의적으로도 그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친정 부모님을 도와드리자는 제 말에 꽃방귀도 뀌지 않더라고요. 여보, 우리 부모님 사정 당신도 알지? 집까지 다 팔아서 급한 불은 끄셨는데 그래서 지금 여유가 너무 없으신가 봐. 지금 사는 전셋집도 지인분 덕분에 싸게 들어간 건데 여기도 언제까지 지낼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큰 집 아니라도 몇 억 보태서 아파트 하나 정도 살 수 있잖아, 응? 그걸 왜 나한테 말해? 해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해드리면 되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당신이 도와드려야지. 내가 왜? 나 돈 없어? 아니, 내가 병원 의사라고 뭐 수억이 애들 껌값쯤 되는 줄 알아? 그거 벌려면 내가 수술을 몇 번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쉽게 도와달라는 소리가 나와? 나 돈 없으니까 나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하지 마. 뭐?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게 얼마인데 이제 와서 그걸 모른 척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러게 누가 말년에 사업 말아 드시래? 장인어른이 능력 없어서 망한 게 내 탓도 아니고 그걸 왜 나한테 떠넘겨? 아, 그리고 수년 전에 몇 억 도와주신 거 언제는 해주고 싶어서 해준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빚 갚으라는 거야 뭐야? 아니, 빚 갚으라는 게 아니라 친정 부모님 좀 도와드리자는 거지. 당신은 섭섭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제발 어처구니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전셋집 살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 나한테 도움 구할 처지나 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생활비를 얼마나 갖다 줬는데 그 정도면 여태 도움받은 거 다 갚은 셈 아닌가?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해. 의사 남편을 봉으로 하는 거야 뭐야?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도움드리자는 제 말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동안 친정에 잘하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 보란듯이 저희 친정을 무시하며 저와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뀔 수 있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어려움까지 나 몰라라 하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점점 병원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잘 붙어있지 않고 저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운영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바쁘다는 남편 말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전과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저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정하고 듬직한 남편이었는데 그 사이 남편이 바뀌기라도 한 것처럼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 전까지는 시댁 식구들과 사이좋은 남편인 줄만 알았는데 그 뒤로 시댁에서 자꾸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시누이를 구박하고 시어머니에게 화내고 짜증내는 남편에게 충격받은 저와 달리 시댁 식구들은 그런 남편이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대체 그동안 내가 알던 남편은 누구인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어요. 내가 그동안 내 남편을 잘 모르고 있었나 헷갈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서히 변해가던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던 어느 날, 저는 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딸 지우가 병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언젠가부터 아이가 자꾸 멍이 들고 코피를 흘리기에 병원에 데려갔더니 선생님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불안했지만 큰일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듣게 된 아이의 상태에 저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아암입니다. 아직 종양이 너무 작아서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안타깝지만 암이 확실한 것 같네요. 예? 그럴 리가요. 뭔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희 딸이 암이라뇨. 저 어린애가 암에 걸렸다고요? 드물지만 꽤나 흔한 것이 소아암입니다. 그래도 빨리 찾아오신 게 다행이에요. 아직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시기이니 하루빨리 치료를 시작하시죠. 소아암이 워낙 진행 속도가 빨라서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딸이 암이라는 소식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늘 건강하고 밝던 아이가 암에 걸렸다니 부모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빌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백방으로 병원을 다니는 와중에도 남편은 저와 아이의 소식을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딸인데 어쩜 이렇게 매정하고 비정할 수 있는지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아빠 노릇은 할 생각이 없는 거냐며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이가 아픈 것마저 제 탓을 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너무한다.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우리 딸이 아픈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우리 지우가 아프다고. 생판 남도 아니라 당신 딸, 당신 피부치가 아프다는데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어?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야? 애가 아픈 게 내 탓이야? 내가 지우 아프게 만들었어? 애가 아프면 치료 받으면 되는 거고 병원 데려가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묻고 난리야?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애초에 왜 나한테 그걸 얘기하는지 나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 애 챙기는 건 애 엄마가 할 일 아니야? 집에서 놀고 먹는 네가 애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밖에서 일하느라 바쁜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겠냐고. 그리고 애 아픈 거 가지고 징징거리고 싶으면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당신 탓을 해. 애가 그렇게 될 때까지 너는 뭘 했는데? 애초에 애 아픈 거 다 네 탓 아니야? 대체 집에서 애를 어떻게 돌봤길래 애가 암에 걸려? 네가 뭘 잘못 먹이거나 잘못 키워 탓이겠지. 그럼 내가 지금 너를 욕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주제에 나더러 아빠 노릇을 우는 애? 너나 잘해 제발. 아이가 아픈 와중에도 관심 하나 없던 남편은 따져 묻는 제게 아이가 아픈 것마저 제 탓이라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가뜩이나 잘못도 없이 자책하던 저는 남편의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남편에게 화내고 싸우기라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제게 따져 물을 틈도 주지 않을 생각이었는지 그런 말을 던지고 다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병원에서 지내겠다며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또다시 화가 났지만 아이 문제로 곤두서 있던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남편 없는 집에서 아픈 아이를 걱정하던 저는 아이의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 딸은 곧 입원 치료를 앞두고 있었고 저는 입원 날짜가 다가오는 동안 걱정과 근심에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어요. 집 나가버린 남편과 별거 아닌 별거를 하는 중에도 저는 매일 딸아이의 상태를 남편에게 문자로 알렸지만 남편은 그동안 답장 한 번이 없었죠. 남편 병원에서 일하는 시누이에게 듣기로는 그 와중에 매일 병원 업무는 꼬박꼬박
잘 보는 모양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딸아이 입원 날만큼은 와줬으면 싶은 마음에 저는 남편에게 간절히 호소하며 딸아이의 입원 소식을 알렸습니다. 싸워서 나는 꼴보기 싫을지 몰라도 다만 아빠로서 아이에게 최소한의 부모 노릇은 해주기를 바라며 전화를 걸어 그날만큼은 병원에 같이 가자고 부탁을 했거든요. 제 전화는 매번 무시하는 탓에 병원을 통해 남편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체면 때문인지 병원 전화는 받던 남편 앞에서 저는 눈물을 애써 꾹 참아내며 남편에게 거의 빌다시피 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그날은 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무책임한 남편은 결국 딸아이의 입원 당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하루 종일 제 아빠를 기다렸지만 남편은 출발 시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었고 저는 실망한 딸아이를 데리고 혼자 출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그 손님이 당연히 남편일 거라 생각하며 문을 열어주었는데 현관문 앞에는 남편이 아닌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동생이자 제 시누이였죠. 미리 연락 없던 시누이의 방문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머, 현주야,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미안해, 새언니. 내가 연락도 없이 와서 놀랐지? 좀 놀라기는 했는데 아니 근데 미리 연락이라도 주고 오지. 나 오늘 일이 있어서 곧 나가봐야 하거든. 알아. 오늘 지우 병원 입원 날이잖아. 그래서 언니 혼자 고생할 것 같아서 도와주러 왔어. 그걸 어떻게... 혹시 지우 아빠가 부탁했어?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늦었으니까 얼른 출발해. 새언니 혼자 병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려서 내가 운전해 주려고. 일단 지우 입원부터 시키자. 말한 적도 없는 시누이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저희 딸이 입원하는 날인 것을 알고 저를 도와주려고 왔던 겁니다. 사실 저도 괜히 아이 생각하는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시누이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니 고마웠어요. 그 와중에 저는 혹시나 남편이 바쁘다고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시누이를 대신 보냈나 싶었지만 시누이 반응을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았죠. 어쨌든 덕분에 저는 시누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무사히 딸아이를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재우고 겨우 한숨 돌리려던 찰나 시누이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 오늘 할 말 있어서 온 거야, 새언니. 할 말? 무슨 할 말? 집에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현주야, 괜히 무섭게. 오늘 오빠가 못 온 이유를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역시 언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미안해, 새언니. 언니한테 그동안 말 못해서. 언니, 오빠한테 다른 여자 생겼어. 다른 여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한테 언니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언니 모르는 사이에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다고. 그걸 언니만 모르고 있었고. 그게 진짜야? 아니, 그럴 리가. 설마 그 사람이 아무리 무심해졌다 그래도 바람이라니. 시누이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들은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건 아니었지만 설마 바쁜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아픈 아이와 불쌍한 아내를 두고 가정을 파탄낼 정도로 밑바닥은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저는 충격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일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딸아이가 입원하던 그날 남편의 행방을 듣게 되며 저는 까무러칠 뻔했거든요. 새언니, 오늘 최현승 그놈 어디 갔는지 알아? 그놈 그거 바람난 그 여자 만나러 갔어. 그 여자 아들이 오늘 생일잔치 한다고 거기 따라갔다고. 그 나쁜 인간이 아픈 자기 딸내미는 챙기지도 않고 상간이 아들이나 챙기고. 정말 내가 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언니 찾아온 거야. 언니도 지우 챙기느라 신경 못 썼을 테지만 그 인간 그동안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바람피고 다녔어. 그 여자 매번 병원에 올 때마다 자기가 사모님이라도 되는 양 직원들 앞에서 뻐기고 지들끼리 그러고 다니더니 오늘도 지우 대신 상간이 아들 만나러 갔다고. 지우 아빠가 어딜 갔다고? 상간이 아들 생일잔치?
설마 그럴 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무책임해도 설마 자기 딸 입원 날에 그럴 리가 있어? 내가 분명 어제 병원으로까지 전화해서 얘기 다 했는데, 그래서 지우가 하루 종일 아빠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근데 그 사람이 우릴 버려두고 상간녀 아들 생일 잔치를 갔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온 거야, 언니. 새언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늦게 와서 미안해, 언니. 그날 남편이 상간녀 아들의 생일 잔치에 참석했다는 얘기에 저는 치가 떨리고 배신감에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인간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게 억울했지만 분노감에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은 저 하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저희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일이었으니까요. 아픈 딸 때문에 제가 마음 졸이고 있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상간녀와 함께 하하호호 하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나한테는 그러더라도 지우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정말 미안해, 새언니. 나라도 진작 언니한테 말해줬어야 하는 건데. 그럼 현주 너는 그동안 다 알고 있었으면서 말 안 했다는 거야? 미안해, 언니. 나도 정말 언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오빠가 언니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도 설마 오빠가 지우까지 나 몰라라 할 줄은 몰랐는데. 새언니, 우리 오빠 절대 용서하지 마. 절대로. 나도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니까. 사실 나도 그동안 힘들었어. 엄마나 나나 오빠 때문에 얼마나 참고 살아야 했는지 새언니는 모를 거야. 나랑 엄마는 그동안 오빠한테 이용만 당했어. 그러다가 엄마는 결국 병까지 얻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병이라니. 어머니 어디 편찮으셔? 그동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제게 알리지 않은 시누이에게 섭섭함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시누이는 그런 제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어야 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누이는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겠는지 말 대신 제게 노트 한 권을 내밀었어요. 서러움에 대성통곡하느라 도저히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시누이 대신 저는 그 노트를 펼쳐보게 되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왜 어머님의 일기장을 제게 주나 싶었죠. 그리고 천천히 일기장 안의 내용을 읽게 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일기장 속에는 어머니가 그동안 내비치지 못했던 참혹한 진실들이 가득했거든요. 남편과 같이 살고 있던 저조차도 모르고 있던 남편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저는 충격에 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괴물 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생각하던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이기적으로 가족들을 괴롭힌 악마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견뎌오신 어머니가 제 남편에게 어떤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알게 된 저는 충격의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게 정말이야, 현주야? 남편이, 아니 그 인간이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했다고? 오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 언니? 아무리 그래도 새언니한테 이런 꼴까지 보이고 싶지는 않았는데 언니도 이젠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 오빠 최한승, 그 자식 이런 쓰레기야. 자기 가족도 엄마도 못 알아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쓰레기라고. 그런 놈이 자기 와이프한테는 뭐 얼마나 잘하겠어. 그래도 처음 새언니 데려와서 인사시킬 때는 하도 가식을 떨길래 이제야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됐나 생각했더니 아니었나 봐. 이런 놈인 거 처음부터 언니한테 말해줬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새언니. 내가 정말 언니 볼 면목이 없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에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고통받은 긴 세월의 아픔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성질 부리고 난리치는 큰아들과 그런 아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야 했던 딸에 대한 미안함과 고통이 낱낱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대학 교육까지 받고 사회적 명망 있는 의사로서 체면이 있는지 그런 본색을 완전히 숨기고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저조차 몰랐던 남편의 실체는 끔찍함 그 자체였어요.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다른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시어머니를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물질적,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갈취해 왔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그런 제 남편이 무서워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던 거였죠. 더군다나 시누이는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고도 오빠의 협박이 두려워 제게 비밀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러다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위암까지 얻으셨지만 의사인 남편은 그런 노모를 신경 쓰지도 않고 상간녀와 바람피고 다니기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시어머니의 위암 투병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알고 보니 제가 잠시나마 시누이에게 서운해했던 게 미안해질 지경이었어요. 어머니가 위암이신 걸 왜 말 안 했어, 아가씨? 나한테라도 말을 해야지. 새언니도 많이 힘들었잖아. 언니도 지우 때문에 힘든 상황인 거 뻔히 아는데 거기다 더 짐을 짊어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가 새언니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라. 애초에 자기 아들도 나 몰라라 하는 걸 어떻게 며느리한테 알릴 수 있겠어. 그래도 오빠가 엄마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나 몰라라 할 줄은 몰랐어. 그 자식은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이코패스야.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인간이라고.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평생 오빠 위해서 희생하고 견디면서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 정말 지우 아빠가 그 정도였다니 나도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랑 여태 살았는지 이제는 나도 끔찍할 지경이야. 새언니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물론 처음 몇 년은 그 자식도 돈 많은 사돈 어른들 눈치 보느라 언니한테 잘하는 척이라도 했겠지. 그러다 더 뜯어먹을 거 없어지니 나 몰라라 했겠지만 말이야. 현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맞아.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딱 그때부터였어. 우리 부모님 사업 어려워지고서부터. 뻔하지. 자기 이득밖에 모르는 인간이 득될 거 없는 일에 신경 쓰겠어? 최한승 그놈은 상종 못할 인간이야. 애초에 그런 놈도 피부치라고 오빠라고 참아왔던 내가 바보였던 것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놈한테 휘둘리지 않으려고. 엄마까지 나 몰라라 한 그 인간한테 내가 꼭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새언니도 오빠한테 복수하고 이혼하고 새 인생 찾아. 내가 도와줄게. 자신의 오빠를 용서할 수 없다며 복수를 하겠다던 시누이는 저와 같이 복수를 하자며 말해왔습니다. 저도 시누이와 같은 마음이었지만 이제 와서 제가 무슨 수로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형편이라도 좋았더라면 돈으로라도 어떻게 해보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러지도 못하는 데다가 남편은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이니 이혼 소송에도 제게 불리할 게 뻔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에 주저하자 시누이는 제게 보여줄 게 있다며 웬 노트북과 서류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현주야? 웬 노트북? 이거 지우 아빠 병원에서 쓰던 거 아니야? 맞아. 그거 오빠 병원 노트북이야. 그 서류들도 전부 오빠 병원에서 가지고 나온 거고. 새언니, 내가 오빠 병원에서 왜 이랬는지 모르지. 사실 나 처음부터 작정하고 오빠 병원 들어간 거야. 뭐 오빠는 다른 사람 못 믿어서 자기 말 잘 듣는 나한테 일을 시킨 거겠지만 나는 처음부터 오빠 뒤통수 칠 생각으로 일을 한 거거든. 병원에서 오빠가 무슨 짓 하는지 그 인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들 찾아내려고 버텼어. 내 예상에 그 인간이 아무리 의사가 되었다고 해도 정직하게 돈 벌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 가족도 모르는 놈이 거리낄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오빠 병원에 붙어 앉아서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현승 그 인간 정말 가지가지했더라. 그 병원 안에서 얼마나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새언니는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불법? 남편이 불법 시술이라도 했단 말이야? 이미 제가 모르는 사이 시누이는 남편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런 시누이가 남편의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남편은 자기 말 잘 듣고 입 무거운 사람이 필요해 가족인 시누이에게 일을 맡겼겠지만 애초에 시누이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남편 밑에서 남편이 시키는 잡일과 추접스러운 일을 도맡아 하며 조용히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누이가 남편의 불법적인 일의 정황을 찾아낸 것이 그 노트북과 서류들 안에 모두 들어있었고 저는 그렇게 남편의 만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는 줄만 알았던 남편이 그동안 병원에서 남들 몰래 불법 의료 행위들과 처방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신우이가 수집한 내부 비리 증거들에는 남편이 진료 내역 없이 프로포폴 처방하고 뒷돈을 받고 불법 수술을 해온 정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건 보통 평범한 병원에서는 절대로 하지도 할 수도 없는 행위들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하며 큰 돈을 벌어들였지만 아무런 내역을 남기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세금 포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오빠도 자기가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거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믿고 나한테 장부 관리를 맡겼던 거지. 나나 엄마는 오빠 말에 벌벌 기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사실을 알아봐야 절대로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이용했고 이제 이 증거들로 오빠를 벌받게 할 생각이야, 새언니.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벌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근데 누가 우리 말을 믿어줄까? 그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아무런 대비도 안 했겠어? 그러다가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믿어주고 남편이 혼자 빠져나가면 우리만 피해보게 되는 건데 현주 너나 나나 몸살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다가 뭔가 어그러져서 우리가 잘못되면 위암 투병하시는 어머님이나 우리 딸은 어떻게 하려고. 미안하고 비겁한 말이지만 나는 사실 겁나, 현주야. 새언니 마음은 나도 이해해. 사실 나도 많이 겁났어. 나야말로 비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오빠한테 당하면서도 그동안은 복수할 생각 한 번 못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니가 뭘 걱정하는지 나도 알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 말고 우리 말을 믿고 들어줄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니까. 우리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다고? 그게 누군데? 상간녀 남편. 그 여자 남편이 사실 경찰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 증거들을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갈 거야. 그럼 언니도 그 상간녀에게 복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를 한번 믿어봐줘, 언니. 상간녀의 남편이 경찰이라고 말하는 신우이는 이 일에 상간녀의 남편까지 끌어들일 거라 말했습니다. 게다가 상간녀 남편을 찾아가면 상간녀에게 복수까지 할 수 있을 거라며 신우이는 저와 함께 상간녀의 남편을 찾아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부탁드리고 신우이와 같이 상간녀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남편에게 그동안 상황을 전부 전달하게 되었죠. 그 남편도 아내의 외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지 처음에는 저희 말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신우이가 직접 찍은 남편의 외도 사진들을 보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애엄마가 설마 바람을 피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분명 나밖에 모른다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세상에 대놓고 바람 피고 다닌다고 광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앞에서는 가식 떨면서 뒤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아내분이 매번 뻔질나게 성형외과 드나들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의심하실 법도 한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찰이신데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가 성형외과를 다니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별로 못마땅해 하기는 했지만 연애 시절부터 워낙 외모에 신경 쓰던 사람이라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설마 거기서 의사랑 바람이 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병원에 안 가면 안 되냐고 할 때마다 저더러 경찰 월급이 쥐꼬리만 해서 해주는 것도 없다고 구박을 해대길래 그게 미안해서 가지 말라는 소리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그거 빼면 아이에게 잘하고 가정적인 여자라 믿었었는데 다 제 불철입니다. 정말 경찰식이나 되어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몰랐다니 제가 바보였네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내를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누가 감히 자기 배우자가 외도를 할 거라고 쉽게 의심하겠어요. 저 역시도 남편이 일하기 바쁜 줄만 알고 있었는걸요. 어쨌든 그 둘이 눈이 맞았고 가정을 파탄냈으니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도 저희 행동에 동참해 주실 거죠? 아니, 애초에 바람까지 피운 것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식 앞에까지 나서서 지들이 가족인 척 하고들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 오빠라는 사람은 엄연한 범법자이고요.
아주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쓰레기예요. 맞아요. 저도 한때 정부치고 산 제 남편이고 아이 아빠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제 아이의 앞날에 그 인간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건 같은 부모로서 선생님도 같은 입장일 거라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부모는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복수심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도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조금 교황이 없기는 했지만 두 분 얘기에 동의합니다. 모르고 있었을 때는 바보같이 당했지만 다 알고도 당해줄 필요는 없죠. 저 역시 저를 배신한 제 아내와 그 상간남에게 꼭 복수하고 싶네요. 근데 때마침 이렇게 좋은 증거들까지 있으니 그냥 있을 필요도 없겠네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꼭 제대로 되갚아 주십시다. 그들이 우리에게 줬던 상처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죗값 치르게 할 겁니다. 상간녀의 남편분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라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상간녀 남편분이나 저나 참 처지가 비슷하다 싶더라고요. 저희 친정집 도움받아서 개원까지 해놓고 나 몰라라 뒤통수 친 제 남편처럼 상간녀 역시 건실한 경찰 남편 등에 빨대 꼽고 살던 거머리였더라고요. 둘 다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간악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들으니 상간녀와 제 남편이 참 잘 어울린다 싶더라고요. 남의 등 처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게 똑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합심하여 그 거머리들에게 인생 참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상간녀의 남편분은 곧바로 남편의 병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는 하루빨리 영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원을 조사하려면 먼저 영장 발부가 되어야 했거든요. 그 사이 저와 시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딸아이 병간호를 핑계로 친정집으로 짐을 옮겨둔 후 살던 집은 매물로 내놓게 되었죠. 어차피 남편은 화났다는 핑계로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으니 아마 그 인간이 눈치채고 돌아올 쯤에는 빈 집이었겠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상간녀와 외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기고만장할 일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이나 기다렸을지 드디어 남편 병원에 대한 영장이 발급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남편의 병원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치며 급습을 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도주를 하려 했지만 남편의 도주로는 시누이의 제보로 금세 발각이 되며 도망치려던 남편은 결국 붙잡혀 구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 구속수사를 받던 남편의 면회를 가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아직까지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나 아무 잘못 없어. 이거 다 음모야. 모함이라고. 아, 그래? 그럼 걱정할 필요 없겠네. 잘못 없으면 뭐가 걱정이야. 금방 풀려날 텐데. 아니 그래도 구속수사 받는 거 좀 그렇잖아. 그러지 말고 당신이 나 위해서 탈원서라도 좀 써줘. 이거 모함이라고. 내 누명 좀 밝혀달라고. 내가 왜? 나 바빠서 그렇게 못해. 당신도 알겠지만 나 요즘 우리 지우 때문에 정신없잖아. 애가 아파서 저러고 있는데 내가 달리 신경 쓸 일이 있겠어? 그리고 당신 뭐든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이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해. 아니 내가 여기 처박혀 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알아서 해? 너는 네 남편이 감옥에 있는데 걱정도 안 되냐? 글쎄 별로 걱정은 안 되네. 어차피 조만간 곧 헤어질 건데 내가 전 남편 걱정을 뭐하러 하겠어. 당신 감옥에 들어가면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올 거고 우리 지우는 내가 잘 키울게. 하긴 원래도 자기 딸한테 관심 없던 사람이니까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겠지만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헤어지다니. 누가 누구랑 헤어져? 누구랑 누구긴 당신이랑 나지. 어차피 당신도 언젠가 나랑 이혼할 생각 아니었어? 왜 네가 먼저 할 일을 내가 먼저 해서 짜증나? 아니면 뭐 이혼은 안 하고 계속 나 등쳐먹기만 하려고 그랬나? 나 당신 바람피고 있는 거 다 알아. 아, 그건 알고 있어? 당신 구속시킨 게 그 여자 남편인 거. 상간녀 남편이 경찰인 건 당신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경찰 남편이 끝까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나 보지? 뭐라고? 나를 쳐넣은 게 그 여자 남편이라고?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나도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어.
나야 뭐 아픈 딸 걱정하느라 당신이 바람피고 다니는 줄도 몰랐으니까. 그걸 왜 모르고 있었나 싶지만 늦게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지 뭐. 그럼 당신은 평생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나 봐? 의대까지 나온 사람이 은근히 순진한 면이 있네. 하긴 인생사 늘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니 뭐가 걱정이었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등신 만들고 그러고 살았던 거겠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는 안 될 거야. 당신 인생에도 드디어 고비가 찾아온 거라고. 인생이 늘 쉽지만 않다는 거 당신도 이제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옥에서 제발 죄를 뉘우치면서 살아. 세상에 당신이 제일 잘난 게 아니라는 거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라고.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 당신 하나 감옥 간 덕분에 이 세상은 더 좋아질 거거든. 당신이 몰래 하던 불법 시술도 없어지고 당신 때문에 고통받던 식구들 전부 행복해질 테니까. 너 하나 사라져서 남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 네가 감히 나랑 이혼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부모 사업도 망한 판국에 의사 남편까지 없으면 네가 어떻게 살려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는 네가 혼자 애를 어떻게 키워?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그건 당신 착각이겠지. 내가 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당신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야. 자기가 개천에서 용 좀 됐다고 지만 잘난 줄 아는 모양인데 너만 잘난 거 아니거든?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왜 거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 걱정이나 해. 남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설마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우리 지우 고생시킬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 당신이 벌어둔 돈 많잖아. 뭐 불법으로 쌓은 돈은 세금과 벌금으로 다 털리겠지만 그래도 의사 생활하면서 번 돈이 얼마야? 그 정도면 우리 지우 충분히 키울 수 있지. 그 돈을 왜 네가 건드려? 그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라고. 당신 내 돈 건드리면 나 가만히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뭐 어쩔 수나 있어? 그리고 착각하지 마. 당신이 번 돈이라고 다 당신 돈 아니니까. 당신은 재산 분할도 몰라? 우리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할 거고 나 그 정도 받을 자격 충분해. 애초에 당신이 개원병원 차릴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덕분인데? 게다가 당신이 아무 걱정 없이 병원 운영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덕이고? 당신이 그만큼 벌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이기도 해. 당신 다 내 덕에 의사 생활하면서 한가하게 바람까지 피고 다닐 수 있었던 거잖아. 내 말이 틀려?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고 기고만장해진 모양인데 나 의사야.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어느 계급인지 몰라서 이래? 나 금방 나간다. 그러니까 행동 똑바로 해. 당신이야말로 하루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의사? 의사는 뭐 피 안 흘려? 법이 비껴가? 그러게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지 말았어야지. 적당히 조심했으면 실형은 피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기엔 당신 죗값이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한동안은 나올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이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어? 아무튼 이혼 서류는 곧 보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랑 지우는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당신은 당신 걱정이나 해. 아, 뭐 상간녀 그 여자가 옥바라지 해줄지도 모르겠네. 그 여자도 곧 이혼당하고 끈 떨어진 년 될 테니까 이참에 둘이 정식으로 잘 만나보던가. 그렇게 저는 할 말을 퍼부어준 뒤 남편의 면회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남편은 결국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 실형을 받게 되었고 덕분에 저는 남편과 수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시는 지인분이 변호를 맡아주셔서 덕분에 재산 분할도 무사히 받아낼 수 있었고 덕분에 저는 아무 손해 없이 이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법 때문에 국가에 환수된 돈이 상당했지만 다행히도 나머지 재산은 인정되어 아이 양육비며 위자료 명목으로 대부분 제가 가져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벌금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게 되었죠. 결국 악인이 벌을 받게 되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신우이 덕분이었어요. 신우이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도 몰랐을 테고 남편에게 그렇게 복수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고마움에 저는 시댁 식구들과는 여전히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두 번 다시 볼 일 없겠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제게 소중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암으로 투병 중이신 시어머니의 병원비도 전부 제가 부담하기로 했고 딸아이 데리고 자주 찾아뵈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고 점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뻤던 건 저희 딸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다행히도 치료가 잘 됐는지 아이가 나날이 건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소아암은 완치율이 높아 더 이상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며 친정 식구들도 모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위암으로 투병 중이던 시어머니 역시 얼마 전 항암을 마치며 완치 판정을 앞두고 계시고 너무 다행스럽게도 어려웠던 저희 친정 부모님의 사업 역시 다시 좋아지게 되었고요. 덕분에 부모님은 예전의 웃음을 다시 되찾으셨고 저도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네요.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찾아와 저를 힘들게 하더니 좋은 일도 한 번에 터지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 혼자 딸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전 남편 보란 듯이 제 딸을 잘 길러내고 싶네요. 그럼 모두들 저희 모녀와 가족을 위해 행운을 빌어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